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끝에 남는 현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히 불륜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대부분 마지막 결말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감정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배우자보다 더 편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고 이 감정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지쳐있던 사람은 작은 위로 하나에도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은 대부분 처음부터 망해야지라고 시작하는 경우보다 조금만, 잠깐만, 감정만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렘이 커서 안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겨야 하는 스트레스, 들킬까 불안한 마음, 점점 커지는 거짓말, 무너지는 신뢰, 아이들의 눈빛, 배우자의 표정, 그리고 스스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까지.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시작했던 관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행복보다 불안이 더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륜의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 처음에는 진심이었다. 행복해질 줄 알았다. 결국에는 남는 건 상처뿐이었다. 불륜은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결국 현실 속에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남아요. 오늘은 불륜이 끝난 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는 그 현실 5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감정보다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불륜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많아요.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안 들키면 된다. 관계만 잘 정리하면 편해질 거다. 지금만 버티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지금의 감정이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사람은 점점 그 감정에 의지하게 되죠. 특히 현실에서 지쳐있던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그 감정을 느낍니다. 가정 안에서 외로웠던 사람, 배우자와 오래 갈등이 있었던 사람, 삶 자체가 무기력했던 사람은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들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설렘보다 현실이 보입니다. 숨기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짓말도 늘어나고 연락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또 들킬까봐 불안하죠. 핸드폰에 긴장되고 배우자 눈치 보게 되고 아이들 표정까지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거나 발각되거나 모든 사항이 정리된 뒤에도 마음이 바로 편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후폭풍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했던 행동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배우자가 울던 모습, 무너진 가정 분위기, 아이들 앞에서 느꼈던 죄책감,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까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감정보다 현실을 더 뚜렷하게 보게 돼요. 처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졌던 감정도 나중에는 불안과 공허함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해질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 끝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괴롭다. 특히 가장 힘든 건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배우자와의 신뢰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난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나 자신도 이제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오래 남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불륜의 끝은 생각보다 영화처럼 끝나지 않아요. 드라마처럼 새로운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경우보다 현실에서는 불안과 후회와 공허함, 그리고 무너진 관계의 흔적이 오래 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진 뒤에 더 크게 밀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사랑보다 잃은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불륜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현재 감정에 집중하게 돼요. 지금 너무 힘들고 이 사람과 있으면 숨이 쉬어지고 내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 같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자신이 잃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도 배우자의 신뢰가 깨지고 있어도 아이들이 눈치 보고 있어도 그 순간에는 감정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에 깊이 빠져있을 때 현실을 일부러 축소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괜찮아. 조절하면 돼. 나중에 잘하면 회복할 수 있어. 돌이킬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하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끝나거나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잃은 것들이 하나씩 보이죠. 예전엔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일상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던 배우자, 또 아이들과 웃던 평범한 저녁 시간, 집안의 익숙한 공기, 또 함께 싸워왔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그 평범했던 순간들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들리던 아이들 목소리, 아무 일 없이 같이 밥 먹던 시간들, 사소하게 웃고 떠들던 순간들, 가족끼리 여행 갔던 기억들, 그땐 너무 익숙해서 몰랐는데 모든 게 흔들리고 난 뒤에야 이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잃는 것들도 생깁니다. 신뢰를 잃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잃고 배우자의 마음을 잃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변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스스로의 마음인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행복을 찾으려고 시작했던 관계인데 결국 돌아보면은 잃은 게 너무 많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륜의 마지막에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크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정은 순간 뜨거울 수 있지만 현실은 결국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걸 잃어본 뒤에야 원래 자기 곁에 있던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간자도 결국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불륜이 시작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배우자도 훨씬 잘 맞고 날 이해해주고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제야 진짜를 만난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륜 관계는 현실보다 감정 중심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서로 좋은 모습 위주로 보게 되고 힘든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설레는 시간만 집중해서 만나게 됩니다. 생활비 문제, 육아 문제, 집안일, 경제적인 책임, 지친 일상, 현실적인 갈등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거의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감정만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간자가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감정 위에 가려져 있던 현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락 문제로 다투고 기다림에 지치고 또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이고 현실적인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특히 관계가 길어질수록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하지? 정리는 언제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순간부터 처음에 설렘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지죠.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예민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불안정한 모습, 또 집착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간자도 현실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때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 배우자를 속였던 사람인데 나한테도 언젠가는 똑같이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덮였던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의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륜관계는 처음에는 서로를 구원해줄 사람처럼 느껴져도 나중에는 서로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계 후반부에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처음에 내가 봤던 사람이랑 너무 다르다.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줄 몰랐다. 설렘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현실이 보인다. 결국에는 감정만으로 시작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처음의 환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누굴 믿어야 하지? 인간관계 자체가 흔들린다. 불륜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단순히 관계 하나가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믿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상처를 받고 불륜했던 사람도 결국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은 결국 신뢰가 깨지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둘은 특별하고 우리는 진심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시작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이 반복이 되고 숨기는 일이 많아지고 또 서로 의심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답장이 늦어도 불안하고요. 전화가 안 되면 의심하고요. 말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죠. 원래는 위로받으려고 시작했던 관계인데 나중에는 서로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나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 내 감정도 이제 믿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도 낯설어지죠.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속였을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지? 자, 이 상처는 단순한 분노보다 오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불륜 후에는 부부관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변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가족관계가 어색해지고 교회나 직장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니까 내가 벽을 치게 되고 누군가를 편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다.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처럼 편하게 웃기가 어렵다.
분류는 순간의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후폭풍은 인간관계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관계 하나가 아니라 신뢰하며 살아가던 삶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건 기억이다. 분류는 언젠간 관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요. 현실 문제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요. 누군가 다른 분류 때문에 잠수 이별하기도 하고요. 발각 이후에 억지로 정리가 되기도 하죠.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관계는 끝나는데 기억은 안 끝난다. 사람은 인상관계도 강한 감정이 들어갔던 순간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불륜처럼 설렘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던 관계는 기억이 더 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장소, 어떤 노래, 어떤 계절, 어떤 냄새 하나만으로도 갑자기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남는 기억은 즐거웠던 순간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발각되던 순간, 배우자가 울던 모습, 아이들의 눈빛, 무너진 집안 분위기, 그때 들었던 말들, 이런 장면들이 더 깊게 남는 경우가 많죠. 특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그 순간에는 감정에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상황만 오면 그때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사진 하나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관계는 끝나도 그 기억이 사람 안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억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후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실수와 상처는 분명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조금씩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불륜의 마지막에 남는 기억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륜은 분명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고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가정이 흔들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은 생각보다 오래 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계속 자기 합리화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할 것인지 그 선택이 결국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후회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다시 살아갈 힘을 조금씩 회복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책임지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씩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감정을 멈춰서 현실을 보게 만드는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가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부디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